자, 함께 가는 공간복지 인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 속한 다양한 복지시설과 그 안의 소식들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모아봤는데요. 인천 지역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이 모여 책을 냈다고 합니다. 제목은 흔들려도 관역을 향해인데요. 이 과정을 함께한 인천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한영, 황선영 씨 모시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양한영, 황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타나고 있는 흔들려도 관역을 향해라는 제목이 상당히 멋지고요. 이런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궁금한 건 제목은 누가 지셨습니까? 책의 제목. 다 함께 의논을 하신 건가요? 7명이 각자 네네. 제목을 제안했고 네네. 그 중에서 이제 한 제목을 선택해서 네네. 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양한영 우리 사회복지사님께서는 무슨 제목을 말씀하셨었어요? 본인은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네, 지금은 기억이 좀 잘. 황선영 우리 복지사님은 기대어 꽃피는 나였나? 네.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본에 없는 거 물어봤더니 금방 말문이 맥혀버렸네요. 네. 사실 궁금하거든요. 왜 이런 제목을 짓게 됐는지, 또 이 제목에 어떤 나름대로의 사연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자, 즐거운 작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흔들리는 관역을 향해 제목도 멋집니다. 이런 책이 나오기까지 진행한 글쓰기 과정들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출간한 책 흔들려도 관역은 향해는 인천 지역 장애인 시설 종사자 소규모 스터디 그룹 글쓰기 수업의 결과물로 탄생한 작품인데요. 네. 저와 여기 황선영 사회복지사를 포함해 인천 장애인 시설 종사자 7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책 제목을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네. 7명이 각자 제목을 2개씩 제안하고 인천 IL센터 최명길 팀장님이 제안한 제목으로 글쓰기 수업을 맡아주신 김세진 사회복지사무소 구슬꿰는실 소장님이 의견을 주셨어요. 네네. 소장님의 설명을 빌리자면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궁수의 손은 완전히 멈출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 손끝을 일순간 멈출 수 있도록 하루에 600발 이상 활을 쏘는 훈련을 한다고 해요. 활 쏘기를 저희 사회복지사들과 대비해 보면 관역은 이상이고 그 이상을 향해 활을 쏘는 이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활을 쏘는 궁수의 손처럼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훈련이 없다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글쓰기는 흔들리는 마음과 손끝을 멈추도록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활쏘기와 같이 하루에 600자를 읽고 600자를 썼어요. 네네. 소장님이 머릿말에 쓰신 것처럼 땀과 눈물로 써내려 갔습니다. 이런 훈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사회복지사로 성장하는 것이죠. 제목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려도 관역을 향해 나가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뜻깊은 얘기시네요. 600발을 쏴서 활 쏘는 훈련을 했다고 해서 600자를 또 쓰시고 훈련하시고 또 흔들리는 그 관역을 향해 나가보자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해 주셨군요. 자, 역시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심오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수업은 그럼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네, 이 글쓰기 수업의 시작은 지난해 센터가 준비한 자립지원 리더 아카데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은 인천 지역 장애인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와 정책 동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리고 이때 참여했던 장애인 시설 종사자 중 몇 분이 프로그램 평가를 하면서 소규모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거죠. 마침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센터 권성식 팀장님이 글쓰기 수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올해 사업으로 준비하셨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글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의 실천 가치를 담은 인천 지역 장애인 사회사업 글쓰기 수업이었죠. 김세진 소장님은 사회사업은 당사자가 자기 삶을 살고 또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게 사회복지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장애인을 이해하고 사회복지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현장은 이론과 다르고 일하다 보면 초심을 잃기 마련이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릴 때도 있고요. 이번 글쓰기 수업은 초심을 되찾아주는 과정이고 더 나은 사회사업가 되기가 목표였습니다. 네. 본인들도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다 이해하고 사는 건 아니다. 네. 아까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두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결국 그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아주 폭넓어지신 그런 계기가 되셨군요. 고맙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글만 쓰는 일을 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을 했나요? 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셨었나요? 저희가 3월 25일 첫 수업을 시작해 10월 말까지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 만났어요. 첫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와 책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글쓰기 후 다듬기 방법을 설명하시고 읽고 쓰기를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고 했어요. 글쓰기 수업 장소도 멋졌어요. 김세진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구슬 꿰는 실이라는 네네. 책방인데 종로구 낙산 성곽길 인근에 있거든요. 서울에 있어 한 달에 몇 번 서울 나들이를 다녔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장소 주변이 진짜 멋졌어요. 서울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풍경이에요. 인천 지역 5개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참여했어요. 전문성 향상을 통한 체계적 자립 지원 사업 추진을 이유로 저와 황 대리님, 이 수업을 기획한 권 팀장님도 같이 했어요. 공고를 내고 그래도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줬어요. 평일 낮에 진행하다 보니 시설에서 그만큼 양해를 해줘야 참여가 가능했어요. 좋은 시설장님을 둔 4분이 최종 함께할 수 있게 됐죠. 네, 잠시 소개하자면 네네. 이제 책을 냈으니 서로 작가라고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김윤희 작가님은 무지개 이용센터에서 18년 동안 일하셨는데 사회복지사가 맞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고로 다쳐 장애인이 된 오빠를 보면서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으셨대요. 사회복지 가치를 실천하고 슈퍼비전을 해주려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글쓰기 수업에 도전하셨다고 해요. 문혜진 작가님은 미추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일하세요. 행정문서를 만드는 글쓰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글을 쓰려니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문혜진 작가님은 책을 쓰고 함께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지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이명옥 작가님은 20년 넘게 예림원에서 일하셨어요. 10년 전에는 공모전에 글이 당선된 경험도 있으세요. 이 작가님은 지적장애가 있는 주인공이 엄마를 만나러 가는 시간을 담았어요. 엄마를 만나는 일이 뭐 어렵냐 할 텐데 주인공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10년 만에 엄마를 만나고 돌아온 날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다들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으로 최명길 작가님은 인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세요. 글을 쓰면서 국립국어원에 질문도 해보고 우리가 흔히 쓰는 사회복지 용어를 다시 고민했다고 해요. 작가님마다 성격이 다른 시설에서 일하고 또 성향도 다르셨기에 다양한 가운데 조화를 이뤄냈죠. 각자 위치에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글을 써내려 가셨어요. 서로 이야기를 하며 감정을 읽고 돌아봤습니다. 그 시간이 글을 쓰는 시간만큼이나 소중했죠.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고 이 글을 쓰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지난 본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 겪어왔던 세월들이 다 녹아들어다 보니 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겠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개해주신 뭐 예림원의 우리 이명옥 작가님이라든가 또는 아까 문혜진 팀장님.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지난 네. 세월에 대한 회한 같은 게 이 글에 녹아난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은 참 눈물로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저도 이게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네. 고생들 하셨네요. 이제 글쓰기 수업이라는 게 사실 뭐 아까 그 소개도 해주셨지만 뭐 이 공문서 만들고 이럴 때 글 잘 쓴다고 소문났던 그런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글이 슬슬 나오던가요? 아닐 텐데 이제 글쓰기는 사실 처음일 테고 이제 이 책을 보니까 그래도 이제 에세이집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글 쓰는데 어려운 점 많으셨죠? 어려움들 좀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죠. 술술 써졌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면 참여자 대부분 사업계획서, 보고서나 써봤지 글을 써본 적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분들도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죠.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한 명당 25페이지 이상씩 썼어요. 그렇게 긴 글을 써본 경험이 없었으니 쉽지 않았죠. 네.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은 글쓰기 위한 시간 할애였어요. 맞춤법, 주어와 서술어, 호응, 문장 길이 등등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숙제를 해결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매회 숙제를 내주셨거든요. 어떤 숙제를 하셨습니까? 네, 초반에는 사회복지 관련 책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문단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을 글로 작성하는 것이 숙제였어요. 네. 그런 훈련을 거친 후에 각자 자기 글의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른 글을 써나갔습니다. 책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내준 숙제는 아니었어요. 저희 책 주제가 장애인 보통의 삶이기도 하고 시설에서 일하며 만나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걸 풀어낼 올바른 철학과 시각이 필요 있어야 했죠. 숙제는 단시간에 그런 힘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네. 생각합니다. 숙제하시면서 많이 느신 것 같으네요. 네. 결국에는. 근데 사실 말은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글이라는 거는 말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반복이 되거나 약간 틀려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글은 절대 반복이나 틀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숙제 같은 거 뭐 레포트 같은 거 낼 때 보면 그 맞춤법, 띄어쓰기 네. 이런 거 갖고 참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말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이게 글을 쓰시면서 그 공부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셨겠습니다. 네. 우리가 쓰는 말인데 글로 하다 보면 틀리는 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글하고 말은 그렇게 또 다른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받으셨겠는데.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이게 네. 보통 우리가 이게 책 한 권 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걸 해내셨으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고생의 산물입니다. 수업 주제 자체가 이제 인천 지역 장애인 사회사업 글쓰기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도 이제 본인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도 많이 나름대로 갈등을 하셨겠네요. 내 생각은 이랬었는데 이 글을 쓰면서 또는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 또 현실을 보니 뭐 이렇게 막 갈등도 하고 부딪혔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사회사업 글쓰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회사업하면 거창한 것 같잖아요. 네네. 예,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드리자면 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소통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여정을 기록하여 동료 그리고 당사자와 나눔으로 성장과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 황선영 복지사님은 별다른 의견 없어요? 그 얘기에? 동감합니다. 동감입니다. 네. 네. 땡땡 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자, 한번 글을 써보니까 혹시 다른 글을 써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 생기셨는지 모르겠고요. 글에선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글을 쓴다는 건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제 글의 제목은 네. 장애인 자립생활의 핵심 관계 맺기인데요. 관계 형성과 경험 지원의 고민을 쓰고 싶었어요. 센터에서 지역사회 자립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네.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장애인들에게 자립은 어떤 의미인가 등등 일하면서 늘 고민하던 것을 글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자칫 연구 논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만난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를 넣어 딱딱하지 않게 써봤어요. 글을 쓴다는 건 목표와 실천 방법이 조금씩 정립되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마음과 머릿속에 복잡하게 엉켜있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죠. 말로는 할 수 있는데 글로 쓰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글로 쓰다 보면 하나씩 조금씩 풀려요. 글쓰기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황선영 씨는? 네. 저는 삶의 변화를 이끄는 공간을 썼어요. 저도 센터 사업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자립장애인의 정착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주 공간의 변화가 삶의 관계적인 공간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저에게 글쓰기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구나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습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하실 때 좀 편하게 하세요. 네. 지금 너무들 긴장하셔갖고 네. 그 왜 우리 외국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더빙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네. 말씀하시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뭐 이러시니까 네. 뭐 외국 영화 지금 더빙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편안하게 하시고요. 좋은 일 하셔서 이제 자랑하러 나오셨는데 너무 긴장하고 시험 보는 자세고 면접 보는 자세인 것 같아갖고 제가 다 미안합니다 지금. 특히나 그 네. 양한영 우리 복지사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딱딱한 소재였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럼 이런 딱딱한 소재를 잘 풀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뭐 잘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 논문 같지는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됐죠 뭐. 이게 논문 같은 주제를 갖고 그렇게 에세이 같은 분위기를 준다는 것도 나름대로의 실력 공부 많이 하신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 또 황선영 복지사님은 이제 삶의 변화를 이끄는 공간. 네. 이거 표현하기 아주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양한영 복지사님은 딱딱한 주제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네. 우리 황선영 복지사님은 삶의 변화를 이끄는 공간이니까 네. 이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표현하기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은 몇 점 주실 수 있어요? 본인의 표현을? 저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이제 부족하니까 한 60점? 한 80점 주고 싶은데 겸손하려고 네. 60점으로 아니, 내리신 거죠? 처음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았고요. 뭐 어려운 내용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장애인분들이 정착 과정에서 제가 지켜본 바를 에피소드 5명에 대한 에피소드를 네. 담아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담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대화하듯 하시면 그렇게 편한 걸 너무 긴장하셔갖고 네. 네, 외국 영화 더빙하는 것 같았어요. 자, 쉽지 않은 과정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한 단계 본인도 성장을 하고 뭐 그랬을 텐데 어떻게 앞으로 이런 뭐 주거전환 센터에서 이런 교육 앞으로 계속 준비하실 겁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센터장님과 팀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지에 네네. 따라서 좀 달릴 것 같고요. 네네. 네, 근데 이런 교육이 앞으로도 좀 네, 계속되고 또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네. 네, 해보니까 좋죠. 네, 어려워도. 도움이 많이 됐어. 네네. 어려웠어도. 그러니까 이 보람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네, 이런 책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네, 그죠? 맞아요. 우리 저 양한영 복지사님. 네, 처음엔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네. 제가 무슨 책을 쓰나 뭐 네, 이런 네, 생각도 네.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음. 되더라고요. 주말에도 써야 되고 밤에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되게 부담은 많이 됐는데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딱 받아보니까 좀 뿌듯한 감도 있고 네. 감동도 있고 후회도 되고 네. 조금 더 잘 쓸 걸. 네, 항상 그렇죠. 뭐든지 해놓고 보면 예, 그런 생각 맞아요. 들잖아요. 네. 만약에 다음에 또 쓰라 그러면 더 잘 쓰실 수 있습니까? 네, 잘 있는데 어이, 이거 책임지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 더 잘 쓸 수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아까 황선영 우리 복사님은 답변 안 하셨거든요. 한 번 더 쓴다면 네. 자신은 저는 혼자 집에서 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뭐 두 분이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또 뭐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자신감도 있고 하니까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뭐 제 바람도 있습니다. 내년에 참가자 모집하기 전에 좀 한 번 더 오셔갖고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한번 써보시죠. 내년 이 네. 새로운 책을 준비하는 각오 같은 거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시죠. 저는 앞으로 또 계속 새로 입주한 네네.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정착 과정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예, 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구상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사회복지적인 가치에서 지원해야 할까 네, 그런 네. 부분을 고민하면서 지원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런 걸 자꾸 쓰시다 보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커다란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양한영 복지사님은 저는 제가 쓴 주제처럼 관계 맺기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고립이나 뭐 이렇게 고독감 이런 네. 게 이제 되게 이슈가 되는데 자립한 장애인 분들이 좀 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좀 관계 맺기 지역 사회에서 좀 어울러서 살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두 분이 이런 지금 포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내년에 분명 책이 또 한 권 나올 것 같으네요.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시작은 이미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좋은 책이 이제 인천 지역의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좋은 책이 이 1편은 흔들려도 관역을 향해지만 2편은 제목 하나 생각해 둔 거 없어요? 뭐 흔들려도 모두를 향해. 너무 좋은데요? 자, 인천시 장애인 주거 전환 지원센터의 양한영, 황선영 우리 사회복지사 분과 함께 이 책에 대한 얘기. 이거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이 책은? 원하는 분은 예, 무료로. 무료로 저희가 센터에서 배포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원하는 분은 판매도 가능합니다. 네네.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거 전환 지원센터. 네. 여기에 문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책 저도 좀 자세히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